수고하십니다. 땡땡땡에 갈 수 있습니까? 지인을 통해 들은 어느 택시기사인 야마나카의 경험담. 심야의 취객을 역까지 태운다. 택시비를 받은 후 비틀대는 손님을 보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겠다. 야마나카가 귀가하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거기에 50대 정도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땡땡땡에 갈 수 있습니까? 남자가 말한 장소는 자살의 명소. 이런 한밤중에 라고 야마나카는 시계를 본 채 거절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날은 매상도 시원찮은 터라 그만 덜컥 받아들이고 만다. 남자는 하는 큰 한숨을 내쉬면서 뒷좌석 깊숙이 몸을 기댔다. 남자는 피곤한 건지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끌어안고 있다. 야마나카는 보통은 룸미러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손님과 눈이 마주쳐 어색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해서는 그 남자가 신경이 쓰여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시간에 자살의 명소로 향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확실하다. 야마나카는 말을 걸어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 야마나카의 시선을 룸미러 너머로 느꼈는지 남자가 먼저 입을 연다. 이런 시간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인데요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땡땡땡은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이 시간이라면 차가 없으니까 3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말했다. 이런 시간에 땡땡땡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야마나카는 갈등 끝에 결국 본론으로 들어간다.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도 않고 또한 시선을 바꾸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다. 야마나카는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드렸네요. 하고 사과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입을 연다. 실은 지난달 딸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땡땡땡이었어요. 남자의 갑작스런 한마디에 할 말을 잃은 야마나카에게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을 갔고 대기업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는 솔직하고 예쁜 애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일찍 여의었지만 그런 만큼 딸아이는 제 전부였지요. 그런데 역시나 아빠로선 안 되는 게 있었나 봅니다. 애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네요. 남자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마나카는 거기에 대해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 이 남자는 땡땡땡에서 이제 딸아이의 뒤를 쫓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택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마나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동시에 재미삼아 물어본 것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만다. 땡땡땡까지 10분 정도 남았을 때 교차점에서 정지신호에 차를 세웠다. 야마나카는 여기서 냉정해지면서 차를 돌려야 할지 말지 망설였다. 자기가 태운 이 남자는 틀림없이 극단적 선택이다.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듯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이 땀으로 흥건해진 것을 알았다.
돌아가지 않으실래요? 야마나카는 남자에게 바로 다시 한번 권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것을 꿰뚫어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라며 뒤를 돌아본 야마나카의 말을 막으려는 듯 질문을 던진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죽음의 결의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눈이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남자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야마나카는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키며 10분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후로 침묵 속에서 차는 달렸고 땡땡땡에 도착하게 된다. 야마나카는 4,000엔입니다. 하며 택시비를 알려줬고 남자는 10,000엔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거스름돈 됐습니다. 이런 시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나서 차에서 내렸다. 어둠 속을 똑바로 걸어서 절벽으로 향했다.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유난히도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지만 땡땡땡에서 사체가 떠올랐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땡땡땡은 바다에 면한 절벽이지만 뛰어내리면 사체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있었다고 해도 판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야마나카는 택시 동료 기사들에게 그 남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참배만 하러 간 거 아니냐며 신경을 쓸 일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야마나카 스스로도 그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고 자신을 타이르듯 하며 일에 임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역 앞에 내려주자 젊은 여자 손님이 땡땡땡까지 가주실 수 있나요? 하며 차를 세웠다. 야마나카는 오늘은 마감입니다. 대답했는데 꼭 데려다 달라고 간청이 왔다. 여자의 엄청나게 끈질기 못하게 지고만 야마나카는 그 여자를 태우게 된다. 주행 중에 한 달 전 똑같은 상황에서 땡땡땡에 태워다 준 남자가 생각났다. 그 남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야마나카의 입을 열게 만든다. 땡땡땡이라면 자살의 명수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야마나카의 물음에도 여자는 입을 다문 채였다. 여자가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마나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런 시간에 가신다니 손님 설마 극단적 선택이라도 할 생각인가요?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자살 같은 건 그만두는 게 좋아요.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고 슬퍼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남자를 태우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던 일도 있어 여자를 설득했다. 야마나카의 설득을 받고도 여전히 여자는 아래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없다. 야마나카가 룸미러 너머로 여자를 바라보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요? 네. 아빠는 한 달 전에 땡땡땡에서 투신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야마나카는 얼어붙는다. 이 여자는 그 남자의 딸인 것이다. 잠깐만. 그 남자 분명히 자기 딸은 땡땡땡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아빠 혼자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마나카는 룸미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았다. 땡땡땡까지는 30분 정도였는데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조심조심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젖어있는 만엔짜리 지폐만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야마나카는 말한다. 저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그 따님은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를 땡땡땡으로 모신 것에 대한 죄의식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모셔서 그 부녀가 저승에서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죄의식이 가벼워집니다.